자, 녹화 중이야. 맨날 너네 영상 틀어보면 너네 잡담을 시작해, 이상. 뭐야? 뭐더라? 자, 71쪽 급수와 수의 극한의 성질 보고 그 다음에 급수 활동을 할게. 이거 수의 극한의 성질에서 맞죠? 이제 급수야. 참 그지 진입 판단하는 문제인데 당연히 참인 거는 그게 참이라는 거를 증명해야 될 거고요. 거짓인 건 어떻게 돼? 증명한 대신에 발레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네가 거짓이라는 걸 보여주는 발레를 찾아서 보여줘야 되는데 발레 찾는 게 쉬워 안 쉬워? 안 쉬워. 안 쉽잖아. 내가 직접 그거를 거짓임을 보여주는 수나 수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급수나 극한의 성질에 비추어서 제대로 끌어낸 결론이라면 참, 그치? 근데 분명히 오류를 범하면서 끌어낸 결론은 거짓이라고 하는 무방하다 그랬죠. 물론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발레를 무방하면 만들 수 있지만, 그치? 그 정도로 보자 그랬습니다. 한번 보자. 1번 급수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급수 시그마 AN분의 1은 발산합니다. 참이야 그짓이야? 참이겠죠. 왜냐면 급수가 수렴한다. 리미트 AN이 얼마라는 얘기였어? 0이 된다는 얘기였죠. 그러면 리미트 AN분의 1은 0분의 1이니까 어디서는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따라서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면 또는 발산하면 급수는 절대로 수렴할 수 없죠. 발산한다. 이건 참이에요. 이건 우리 충분히 참여를 밝힐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두 번째 거 급수 AN분의 1이 수렴하면 AN은 발산한다. 이거 볼까? AN분의 1이 수렴하니까 리미트 AN분의 1이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리미트 AN분의 1이 0으로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어때? 무한대. 0이 될 수 없지 절대로. 얘가 0으로 수렴하면 1인데 2이 될 수 없잖아. 그치? 따라서 얼마쯤 어디쯤 확실한 거는 0은 아니야. 따라서 밑에 1이 0이 아니니까 당연히 급수는 당연히 발산하겠죠. 이것도 충분히 쉽게 밝힐 수 있고. 세 번째, 급수가 수렴하면 밑에 1이 이건 뭐 당연히 참인 명제.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 자 AN보다 BN이 크고 AN이 BN보다 크고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리미트 BN 급수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급수 BN도 베타로 수렴한대. 그러면 알파와 베타보다 더 크다.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겠죠. 그치? 뭐 복잡하게 갈 거 없잖아. 모든 항 A1보다 A1이 B1보다 크고 A가 B보다 크고 모든 항이 AN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럼 그거들을 무한히 합친 것들도 어때? 당연히 각 항들을 비교해도 항상 이쪽이 클 수밖에 없지. 큰 것들만 모아놨으니까 급수의 합도 수렴한다면 왼쪽 게 더 큰 값으로 수렴하겠죠. 맞네? 정확한 풀이는 이렇게 돼 있지만 보시고 직관적으로 판단하셔도 괜찮겠다. 됐지? 세 번째, 이거는 등비급수야. 등비급수니까 뭘 가지고 생각해야 되니? 공비가 생각해야겠죠. 등비급수가 수렴하면 돼 있으면 무슨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A2N은 어때? AN이 등비급수 공비가 R이면 A2N은 공비가 R제곱인 등비수열이죠. 그럼 R제곱이 보면 어떠니?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게 되겠죠. 역시 수렴하니까 수렴한다 말할 수 있겠네. 또 쉽게 바뀔 수 있겠다. 그 다음 6번 리미트 시그마 AN이 발산하면 등비급수가 발산하면 그럼 뭐야? R이 어때? 마이너스 1 이하거나 R이 1 이상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A2N은 R제곱이 공비지. R제곱이 범위는 마이너스 1 이하면 제곱하면 1 이상 1 이상이어도 1 이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놈의 공비가 1 이상이니까 역시 뭐한다? 발산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진입 판단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지난 시간 것처럼 어떤 하나의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는 조건을 통해서 다른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주어진 급수의 공비를 찾아서 공비의 범위를 끌어내 주시면 되는 거잖아. 같은 맥락에서 풀 수 있는 문제야. 그 다음 이제 거리신기 나오겠죠. 거리신기를 잘 봐야겠죠. 급수 시그마 AN, B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 또는 리미트 AN이 0 또는 리미트 BN이 0입니다. 자, 얘가 수렴하면 당연히 리미트 AN 곱하기 BN이 0으로 수렴하겠죠. AN 곱하기 BN이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리미트 AN이 0 또는 리미트 BN이 0 돼야 된다?
아니었죠. 우리 수열역할에서 봤잖아. 발레가 뭐 있어? A에는 1, 0, 1, 0, 1, 0. B에는 0, 1, 0, 1, 0, 1이면 각각은 둘 다 진동하지. 그지? 근데 곱하면 항상 얼마 나오니? 0 나오기 때문에 쟤는 만족하지만 얘는 만족하지 않겠죠. 그럼 발레가 될 수 있으니까 얘는 끝입니다. 이런 것들은 발레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주로 수열의 극한이나 급수의 진입 판단 문제에서 발레로 사용되는 수열들은 이렇게 두 수가 계속 번갈아가며 나오는 형태의 수열들이 발레를 많이 쓰였었죠. 그렇죠? 1 마일 1 마일 뭐 마일 1 마일 1 이런 것처럼 참고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자 급수 AN이 수렴하면 급수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그 뭐야? 리미트 AN이 이런 얘기죠. 리미트 AN이 0으로 수렴하면 자 리놈도 수렴합니까? 리미트 AN을 수렴하면 리놈의 극한은 얼마 되니? 어디로 수렴하니? 2분의 1로 수렴하죠. 그럼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니까 당연히 급수는 발산할 수밖에 없죠. 수렴한다는 생각 거짓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0이면 급수는 수렴한다. 이거 거짓이었죠?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n이 0이지만 그 0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맞지? 대표적인 발레가 뭐였어요? n분의 1이었죠. an이 n분의 1이면 리미트 an은 0으로 수렴하지만 시그마 n분의 1은 발산했죠. 무한대로. 지난번에 보였잖아.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더하면은 항상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 다음 4번 시그마 AN이 수렴하고 시그마 BN이 발산하면 그러면 리미트 N은 0으로 수렴하고요. 시그마 AN이 발산하면 자 이건 알 수가 없다. 그렇지? 시그마 BN이 0이 되어도 발산할 수도 있고 0이 아니어서 발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발산합니까? 이렇게 돼도 BN이 0이 되어도 발산할 수 있고 맞지? 그러면 리미트 N과 리미트 BN이 0이 되면 리미트 AN, BN이 0이잖아. 그러면 이놈의 일반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해도 급수는 발산할 수도 있지만 역시 수렴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항상 오늘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발산한다는 거짓이 되겠죠. 확실하면 발레를 들어야겠지만 발레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니? 이렇게 그처럼 못 만들 거라고요. 생각하는 거라고요. 시그마 N이 수렴하면 리미트 N이 0이고 확실해. 근데 시그마 BN이 발산한다고 해서 시그마 리미트 BN이 0이 되지 말라는 보장 없잖아. 0이 되어도 발산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그러면 0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둘이 0이라면 곱한 것도 0으로 수렴하겠죠. 0이 아니어도 마찬가지 곱한 게 0으로 수렴하겠죠. 근데 극한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렴하는 건 아니지만 수렴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이겠지. 아닌 경우가 분명히 존재할 거니까. 그 다음 5번 시그마 A와 시그마 BN이 둘 다 수렴한데 그럼 리미트 AN도 0이고 리미트 BN도 0이야. 에이 이거는 뭐 급수의 성질에 따라서 곱하기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성질을 두번 났으니까 그냥 보수는 생겼어요. 틀렸어. 6번 둘 다 수렴하잖아. 그럼 리미트 A도 리미트 BN도 0이죠. 그럼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니까 택도 없이 틀린 거죠. 이거 쉽네. 급수 수렴하니까 리미트 A는 0. 리미트 BN도 얼마예요? 리미트 A는 0, 0. 같아야 맞는 거겠죠. 그쵸? 자,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기들로 들어가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선생님 문제를 풀어보지 않겠습니다. 방금 대충 다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쓰이는 보기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도 돌아.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등비급수의 활용이야. 자, 주로 이제 도형에서 등장하죠, 그렇죠? 좀 바꿔볼게. 그렇죠. 자, 첫 번째 순환소수가 등비급수래. 원래 0.12 땡땡은 뭡니까? 0.121212잖아, 그렇지? 네.
이걸 쪼개면 0.1 더하기 0.02 더하기 0.001 더하기 0.0002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숫자 같은 끼리 묶어서 보면은 뭐야 이거? 등비급수네. 공비가 얼마야? 0.01은 등비급수죠. 그럼 그들이 무한히 쭉 뻗어 나올 거니까 얘들은 무한하다면 1 마이너스 공비 0.01이면 100분의 1 분의 첫장 10분의 1 되는 거고, 두 번째 2로 들어있는 숫자들끼리도 얼마야 공비가? 0.001이죠. 맞니? 그러면 1 빼기 공비 분의 0.0이 되겠지. 1 빼기 공비분의 첫 장이 얼마 되니? 100분의 2가 되겠죠. 네. 그들이 무한히 더해질 테니까 그 숫자에 한번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둘 다 100분의 얼마 나오니? 100분의 99분의 1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0 100분의 12가 되겠죠. 따지면 얼마 되니? 99분의 12. 우리 약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소수로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우리 수학 때는 어떻게 배웠니? 순 한 마디의 개수만큼 분모의 부를 쓰고요. 솔직히 말해서 순 한 마디가 아닌 것만큼 꽁을 붙였죠. 그리고 분자는 전체에서 순 한 마디 아닌 부분을 뺐잖아, 그렇지? 전체 12에서 순 한 마디 아닌 게 없으니까 그대로 12를 올라오겠죠. 그지? 그렇게 공식으로 만들어 풀었잖아. 네. 자, 큰 비중은 없어요, 사실은. 순회에서 순환 수수가 등장하진 않아요, 잘. 급수하는 문제가 토형에서 이렇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나온다면 우리 어떻게 돼? 이렇게 급수로 푸는 거보다 그때 중학교 때 기억을 돌려서 그냥 바로 푸는 게 훨씬 더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볼까? 0.123인데 이렇게 있어요. 자, 분수만큼 어떻게 돼? 990 분의 분자는 123에서 순 한 마디 아닌 부분 1을 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꿔서 빨리 푸는 게 편하겠다. 됐지? 그래도 급수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고 급수의 합을 어떻게 구하는지 는 한 번 정도는 해보세요. 오케이. 네. 두 번째 이제 이게 메인이지. 근데요. 4.5 6점 돼 있으면 5를 빼는 거예요? 4점. 4, 5, 4, 5. 오이. 네.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5 위에 점이랑 3 위에 점이면 5 이상. 분모는 소점 안에 보는 거거든. 9 몇 개? 3개. 아. 분자는 전체를 다 보는 거야. 4, 5, 2, 3에서 아닌 거 뭐로 빼면 돼? 아. 다 빼면 되지. 분모는 소점 안에만, 분자는 수 자체야.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도형에서 등비급수 활용은 결국 어때? 어떤 일정한 짓거리, 일정한 시행을 반복해서 만들다 보면 도형들이 일정한 비율로 작아지는 상황이 생길 거야. 일정한 비율로 작아지니까 당연히 뭐야? 등비가 생기겠지. 네. 그런 도형들의 뭐 넓이의 합 또는 길이의 합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합인 등비급수가 만들어진다. 됐죠? 그러면 등비급수면 당연히 문제에서 뭐야? 수렴하는 등비급수가 나오겠죠. 그럼 그 급수의 합은 뭘로 구할 거야? 1-4분의 A로 구할 수밖에 없잖아. 네. 그럼 나 이 문제에서 뭐 찾으시면 돼? 첫 장과 공비가 되면 되겠지. 그럼 첫 장은 그래 시키는 대로 첫 번째 나오는 결과물들을 구해주시면 되지. 넓이면 넓이, 길이면 길이. 맞지? 공비는 어떻게 하면 돼? 이제 공비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뭐야? 내가 만들어지는 상황들이 등비 수열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으면 위에서 첫 장을 보였을 거 아니야. 그지? 한 번 더 했을 때는 결과 이 툴을 구해서 얼마나 붙어있는지 알면은 공비가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겠지. 첫 장과 두 번째 장. 심지어는 좀 더 정확하려면 확실하게 하려면 세 번째 장까지 보여주시면 공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올 거라고요. 자, 비교적 그 만들어진 도형의 모양들이 간단하면은 첫 번째 모양, 두 번째 모양, 세 번째 모양 구하기 힘들지 않을 거야. 근데 뒤에 이제 무조건 알겠지만
이렇게 쉽사리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보다 뭐가 더 선호되니? 뭘 이용하는 게? 공비를 다른 공비를 이용해서 찾는 게 많이 쓰입니다. 그치? 주어진 도형이 길이에 관한 거라면, 그 수가 길이에 관한 거라면 다른 범위가 곧 우리가 찾는 공비와 관련된 거고요. 넓이와 관련된 거라면 다른 범위를 뭐 한 게? 제곱한 게 넓이잖아. 그치? 그걸 통해서 공비를 찾으셔야겠죠. 자, 그 다음 다른 범위를 구할 때 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도형의 다른 범위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했지. b를 구하기 쉬운 도형을 찾아서 구하는 게 편하다. 예를 들면 어떤 상자에, 정규 매치 상자에 공이 들어있어요. 딱 맞게. 그럼 이 두 공의 다른 범위를 구하려면 공의 지름이나 반지름의 비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길이니까. 근데 공을 뚫고 지름이나 반지름을 잴 수 없지. 그치? 네. 차라리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 꼭 공이 붙잡을 게 아니라 공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정규 매체 한 변의 길이가 또 다른 변을 쓸수 있네. 그러니까 꼭 해당 도형이 아니고 그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도형의 다른 비를 위해서 구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들 한번 보면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보면 시행을 반복하면 도형이 일정한 비율로 작아지긴 하지만 대신에 개수가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크기는 작아지지만 개수가 늘어난다고 만들어진 도형 개수가. 그러면 그 넓이의 합을 구할 때는 어때? 다른 비만 가지고 구할 게 아니고 개수는 그만큼 늘어나니까 곱하기 개수가 해주셔야겠지. 즉 공비의 개수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런 문제도 접해보게 될 겁니다. 자, 일단 하나씩 보자. 그냥 이런 건 별 답이 없어요. 내가 할 게 뭐야? 첫째 항과 공비로 보면 되겠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이렇게 안 넘어가. 민규 정신 못 차네? 뭐 차리? 돌면 3천만 원이지. 잠시만 원래 뭐라고 나한테 이게? 아니 내가 생각하고 들어. 아니 앞을 보면서 담나 먹을래? 밥나 먹으래 한 거야? 담나 먹을래? 자, 첫 장이 0.5땡, 공비가 0.02땡인 등비수에 대해서 그 수에 가는 거야. 에헤이. 그럼 등비수를 만들면 되지. 0.5땡은 분수 바꾸면 뭐가 되니? 방금 5. 공비는 9땡분의, 맞지? 9땡분의 2. 얼마니? 85분의 1. 됐습니까? 네. 그러면 A는 뭐가 되니? 이만한 첫 장 곱하기 공비의 n만 쓸어야 되겠고요. 근데 그 수는 공비가 45분이니까 수렴하네. 그러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이 되겠다.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거 전혀 문제될 거 없어. 순환소수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발전 문제로 봐도 마찬가지. 봐봐요. 수열 AN의 각 항이 A1은 0.1땡, A2는 0.10땡땡, A3는 0.100땡땡. 분수를 바꾸면 되겠죠? 분수 바꾸면 얼마야? 9분의 1. 너는 99분의 7. 너는 999분의 100. 그럼 일반은 뭐가 되겠냐? 일반은 뭐가 되겠니? 9n개, 맞지? 9가 몇 개야? n개잖아, 그치? 9n개 5분자는 뭐야? 10에 그럼 어떻게 나타낼까? 10제곱 분자는 쉽지? 분자는 쉽지? 10에 n-1승이 되겠죠? 네. 분모는? 10에 n승 빼기 1. 오, 똑띠 드리네? 맞네? 오케이. 그럼 당연히 AN 이렇게 나오면 AN분의 1이 지금 급수의 일반항이잖아, 그치? AN분의 1을 뒤집으면 10의 n-1승분의 되는 거고 따로따로 풀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약분하면 10 빼기 이렇게 하면
10의 n-1승분의 1이니까 10분의 1에 이렇게 쓰면 돼. 됐니? 네. 자, 그럼 뭐 구하랬냐? 그거지? A는 알잖아, 우리. 첫 번째 뭐 구한다? 구분합 S는 뭐지? S는 뭔데? 1항부터 L항까지 AK 플러스 1분의 1 빼기 AK분의 1인 거고요. 몇 항 차이? 1항 차이니까 앞뒤로 소거되는 형태잖아.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남겠죠? 앞에 하나 남는 거는 제일 작은 게 좌우쪽 되면 남으니까 이게 남을 거고요. 뒤에 하나 남는 거는 이게 남겠죠. 이제 집어넣으면 되지. A1이 얼마인데? 9분의 1. A1분의 1은 9.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AN 플러스 1분의 1은 AN분의 1이 뭐니까? AN 플러스 1분의 1은 여기다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10 빼기 10분의 1에 N서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여기다 뭐 한다? 리미트 취한다. 이거 뭐 한다고 하나? 어차피 0으로 수를 할 거고요. 10 빼기 보니까 얼마 나옵니까? 1. 그치? 아무 문제 없다. 그냥. 그러면 이거 급수를 바꾸기 위해서 등비급수를 쓸 거야? 아니잖아. 바로바로 바꿔야지. 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우는 것들을 활용하셔야 돼. 잠깐 듣고 있어. 진짜 잠깐만. 자, 이제 뭐야? 뭐라고? 이렇게 전략이 누가? L 그러니까 말이야. 답이 없는데? 누가 그랬어? 몇 번에? 저요? 확인이지. 내 생각으로 2번일 것 같긴 한데 분모는 똑같이 나거든요? 첫 장이 9분의 2잖아. 네. 공비는 90분의 6이잖아. 그럼 15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5분의 1분의 네. 9분의 2. 그러니까 15분의 14분의 9분의 2 아니에요? 15분의 14. 14분의 14분의 9분의 2잖아. 7 63분의 15 5 7. 21분의 5 21분의 5 2를 2로 나누는데 2를 썼어요. 네. 자, 두 번째 개념 익힌 문제. 활용 첫 번째 점의 극한이야. 즉 좌표의 극한이야. 자, 좌표는 x좌표, y좌표로 구성되어 있죠? 따라서 좌표의 극한을 구할 때는 따로따로 보셔야 돼. 첫 번째는 x좌표의 극한 따로 구하시고요. 두 번째는 y좌표의 극한 따로 구하시면 힘들지 않습니다. x좌표의 변화만 먼저 볼게요. 됐지? 네. x좌표만 먼저 봐요. 뭔지 사모님? 여기서 1만큼 가서 T1을 찍었고 다시 B로 가는데 얼마큼 가는 거야? 앞선 길이의 3분의 2만큼 올라간 거지.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가는데 또 앞선 길이의 3분의 2만큼 또 왼쪽으로 가는 거야. 또 앞선 길이의 3분의 2만큼 아래로 가고 다시 오른쪽으로 3분의 2만큼 위로 3분의 2만큼 계속 이렇게 길이는 점점 앞에 길이의 3분의 2만큼으로 짧아지면서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면서 계속 점이 만들어져 가고 있죠. 그러면 한자 봐. 자, 첫 번째 x는 얼마야? T1의 좌표 1. 1. 두 번째는 얼마야? 똑같죠? 변화 없죠? 네. 그러면 x값 변화 없으니까 빼 그냥 빼. 그 다음에 x값 변화 얼마야? 반. 두 번째 갈 때는 변화가 없었고 세 번째는 빼기지. 왼쪽으로 왔으니까 얼마큼 빠진가? 이 길이만큼 빠졌죠? 이 길이는 이 길이의 3분의 2, 3분의 1이니까 얼마야? 9분의 4만큼이지. 됐나요? 다시 변화 있어 없어? 없지? x값 다시 커졌지? 더하기야 얼마큼 커진 거야? 이게 9분의 4인데 그게다 3분의 2, 3분의 2 곱해진 거지? 맞지? 그러면 더하기 9분의 4가 제곱된 거였네. 차례대로 봐. 자, 이 길이 1이죠? 이 길이 얼마야? 3분의 2잖아. 계속 앞에 길이에다 3분의 1을 곱해서 뒤에 걸 만든다고 했으니까. X 좌표만 쓰는 거는 X 좌표만 쓴 거야. 좌표를 n번째 좌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야. xn을.
x1은 1이지. x2도 그대로 1이지. x3는 아 1에서 다시 왼쪽으로 왔으니까 빠진 거라고요. 얼마만큼? 이 길이만큼 빠진 거라고. 네. 맞네? 근데 x 앞에 변화 없죠? 다시 커졌죠? 더한 거야. 얼마나 커진 거야? 이 길만큼 더해진 거라고. 이 길이가 얼만데? 3분의 2에 제곱. 이건 얼마야? 3분의 2에 세제곱. 이건 3분의 2에 아 4제곱만큼 더해진 거지. 9분의 4의 제곱. 아, 응? 예. 다시 빼지겠지. 올라가면. 얼만큼? 3분의 2에 그래서 만큼. 네.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만들어지는 게 뭐야? 등비급수지. 무한히 돌고 돌 거니까 얘들이 계속 더해지겠죠. 네. 등비급수니까 뭐가 되겠어? 수렴하잖아. 공비가 얼마인데 지금? 각 항의 부가 풀마에 바뀌는 거는 공비가 홈수라는 얘기잖아. 네. 공비가 얼마인? 공비가 마이너스 9분의 4이 첫 장이 얼마인? 1. 1인 등비급수잖아. 그치? 그러면 등비급수 3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장이 될 거고요. 9분의 13분의 1이니까 얼마다? 13분의 9로 수렴할 거라고요. 아. 그 다음 y좌표 볼게요. 이제 y좌표 보는 거야. 네. 자, 첫 번째는 y 0이야. 변화 없죠? 네. 얼마 됐어? 3분의 2만큼 올라갔지? 네. 더하기 3분의 2야. y좌표 변화 없어요? 3분의 2 세제곱만큼 내려왔으니까 빼기 3분의 2의 세제곱. 다시 변화 없다가 올라갔어. 3분의 2의 몇 제곱? 5제곱만큼 올라갔어. 자, 빼기 이렇게. 네. 그럼 역시 그거 뭐야? 등비급수죠? 공비가 얼마니?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역시 마이너스 9분의 4가 될 거고요. 첫 장 이번에는 3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무급수합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장이 되겠고요. 9분의 13분의 3분의 13분의 따라서 어느 정도 수렴한다? 13분의 9, 13분의 6이라는 점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냥 있는 그대로 봐. x좌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얼마만큼 오른쪽 가면 그만큼 더해질 거고 왼쪽으로 가면 그만큼 빼면 되는 거야. 착착착착 있는 그대로 써놓고 보니까 아 등비급수네. 공비 읽을 수 있고 첫장 읽을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y좌표도 마찬가지지. y좌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하나하나 다 써보시면요 등비급수인 게 파악이 될 거라고. 자, 발전문제 한번 봐. 은근히 좌표 문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점 P가 원점을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쭉 왔어. 얼마 길이? 처음 길이 4라네? 맞지? 그 다음에 길이가 앞선 길이 4분의 3이니까 이 길이 얼마 되니? 3이 되겠죠? 3이 되면서 60도 각도로 꺾여서 들어왔어. 다시 60도 각도로 꺾여서 내려갔어. 이 길이 얼마야? 앞선 길이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생각 났겠지? 얘는 4 곱하기 4분의 3. 이 길이는 4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이 길이는 4 곱하기 4분의 3의 세제곱. 이 길이는 4 곱하기 4분의 3의 4제곱. 됐니? 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60도 각도로 꺾으면서 하는 거 들어오고 있어요. 그때 만들어지는 점 PN이 하나씩 가까워지는 걸 구하랬어. 그럼 마찬가지로 X좌표, Y좌표 따라봐야겠죠. 자, X좌표의 변화만 보시라고. 네. 자, 첫 번째 X좌표 얼마야? 4. 4만큼 커졌고요. 자, 그 다음에 X좌표 줄었어, 늘었어? 줄었지? 네. 얼만큼 줄었어?
잘 생각해. 이 길이만큼 준 게 아니잖아. x좌표는. 이만큼. x좌표는 이만큼 줬죠. 이만큼. 이만큼이 줄었지 지금. 여기 있던 점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요만큼 길이를 빼야지. 이만큼 길이 얼마야? 60도 보이지? 직각삼각형이니까 2대 1대 3이죠. 요거의 절반이 이만큼이지. 2 곱하기 4분의 3이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 어때?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 줄었죠. x좌표. 다시 줄었어. 얼만큼 줄었니? 이만큼 줄었지. 이만큼. 여기 있던 x좌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길이만큼 줄었죠. 이 점이 1로 갔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x좌표가 여기서 이만큼 줄었잖아. x좌표가.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 길이만큼 빼면 되잖아. 이 점 x좌표는. 이 길이 얼마인데? 2대 1이니까 이 길의 절반이죠. 아, 2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여기 있던 점이 이제 이렇게 왔죠. 늘었네. x좌표가. 더하기 얼마큼 늘었어? 그러니까 요 길이만큼 언제 늘었네? 이만큼. 4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만큼. 다시 어떻게 했니? 줄었죠? 빼기. 얼만큼? 요만큼 줄었죠. 요만큼. 이 정도 갔으니까 요만큼. 요거의 절반만큼 줄었죠. 2 곱하기 4분의 3의 4제곱. 다시 줄겠죠. 네.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줄겠죠. 이만큼이면 이 길이의 절반이니까 이 길이가 4 곱하기 4분의 3의 5승이니까 2 곱하기 4분의 3의 다시 늘겠죠. 이제는 더하기. 자, 앞에 거랑 다른 거는 앞에 거는 전체가 하나의 등비급수였잖아. 근데 이번에는 쭉 써보니까 어때? 더하기 빼기 빼기 더하기 빼기 빼기니까 어때? 짜증나요. 그치? 공비가 많이 흡수하면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경우가 나와야 되는데 더하기 빼기 빼기 더하기 빼기 빼기야. 전체 하나의 등비 흡수를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어떡한다? 그거 쪼개는 거지. 어떻게? 왠지 3개씩 단위는 반복되잖아. 뿔마마 뿔마마. 그지? 그러면 3개씩 건너뛰어서 하나의 흡수로 보시면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역시 3개씩. 얘도 이렇게 해서 흡수를 보면은 그 흡수는 몇 번? 3번 따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흡수 보자. 첫 번째 주황색 흡수는 첫 장이 얼마야? 첫 장이 4고요. 공비는요? 여기서 생각할 때 4분의 3의 세제곱이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그 합은 1 마이너스 공비 4분의 3의 세제곱 얼마야? 64분의 27분의 첫 장은 4 이렇게 하면 되겠다. 64분의 64 빼기 27 37인가? 됐죠? 37분의 250년 이게 어렵냐. 자, 두 번째 거 보자. 두 번째 파란색 등비급수는 첫 장이 얼마고 첫 장이 계산 때려버리면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럼 공비가 얼마니? 4분의 3이 세제곱. 됐니? 자, 그럼 그 곱하면 1 마이너스 4분의 3 세제곱 64분의 27분의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장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걔네 계산했는데 나중에 한번 분모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죠? 아니 생각해. 그냥 자, 4. 얘도 분모는 똑같이 얼마야? 64분의 37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요. 요 급수는 첫 장이 얼마? 계산 치면은 16분의 9 마이너스 8분의 9 공비는 여전히 얼마? 4분의 3의 세제곱인 등기급수입니다. 따라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장 마이너스 8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4분의 37분의 마이너스 8분의 9가 되겠네요.
얘들을 싹 더하면 x 합의 합이 구해지겠다. 그치? 따라서 x 합의는 얼마가 되니? C랑 64분의 37분의 4 빼기 2분의 3 빼기 8분의 9 64분의 37분의 8분의 32 8분의 12 그럼 8분의 20 8분의 11이 되겠다. 자 분모 분자 37분의 88로 수렴하겠군요. 귀찮다 그치? 자 아까는 다른 점은 그치? 아까는 전체가 하나의 등비급수라면 얘는 꼬라지가 보니까 어때? 전체가 하나의 등비급수 볼 수가 없어서 부호가 같은 것끼리 위치가 같은 것끼리 서로 다른 세 개의 급수로 쪼개서 본 거야. 왜? 급수의 성질에서 그 셈으로 연결된 것들을 얼마든지 따로따로 계산해서 보통 배웠잖아. 그치? 왜 이렇게 문제 이렇게 아니야 할 수 있어. 윤기야 참을 수 있지? 참아. 안 돼도 돼. 저리 자.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분의 길이 합이야. 길이의 급수야. 자, 공을 떨어뜨린데 자, 높이가 h인 곳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공이 어떻게 해? 튀어오르는데 얼마만큼? 떨어진 높이의 4분의 3만큼만 튀어오르는 거야. 네. 이 공을 높이가 8m인 곳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릴 때 공이 상하 운동을 계속한다고 할 때 공이 움직인 거리의 합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떨어뜨리면 땅에 튄 다음에 4분의 3을 굴러오고 다시 내려간 다음에 그 4분의 3을 굴러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튀어오르겠죠. 움직인 거리의 합을 구하라고요. 자, 그럼 써보는 거야. 자, 첫 번째 얼마야? 첫 번째 얼마야? 움직인 거리. 땅이 떨어졌으니까 h만큼 떨어졌겠죠. 예. h. 자, 더하기는 튀어올라요. 얼마큼 튀어오르니? 4분의 3 h만큼 오르겠죠. 네. 근데 다시 올라왔다가 그만큼 다시 내려갈 거 아니야. 그게 몇 배? 2배가 되겠죠. 다시 땅에 찍고 그 이전에 또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의 제곱 h만큼 튀어오르겠죠. 네. 다시 그만큼 내려가니까 2배. 또 어때? 그 앞서의 또 4분의 3만큼 또 튀어오르겠죠. 다시 내려가겠죠. 후반이 되신다고요.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바로 얘야. 네. 첫 장은 따로 계산해야 돼. 왜? 나머지 애들과 뭐가 달라? 2가 곱해진 게 없잖아. 첫 번째는. 왜?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만약에 밑에서 쏘올린 거라면 얘도 어떻게 한다? h가 2배겠지만 위에서 시작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따로 놓고 얘들끼리만 등기급수를 구하셔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h 더하기. 자, 얘는 얼마야? 공비가 얼마니? 4분의 3이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장 2분의 3h. h 더하기 얼마야? 4분의 1분의 2분의 3h. 6h가 얼마다? 7h로 설명했다. 높이가 8이니까 h가 8 집어넣으면 되겠죠? 네. 응. 그래서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공의 움직임 거리는 반드시 첫 장은 따로 두셔야 된다. 첫 장까지 등급수 포함시키면은 아니 됩니다. 그 다음 발전 문제 볼까요? 발전 문제는 이제 진자 운동이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길이가 1인 어떤 진자가 천장에 수직으로 매달려 있어요. 이때 이 진자를 센터만큼 당겼다가 놓았더니 처음 매달렸던 위치를 기준으로 이전 올라간 각의 3분의 2만큼 반대쪽으로 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을 멈출 때까지 반복한대요.
이 진자가 존재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의 합을 구하랬습니다. 어떤 얘기 알겠어? 세타만큼 당겨서 올리면 반대쪽 가서 각의 3분의 2만큼까지밖에 안 올라간다고요. 다시 어떻게 이렇게 돌아와서 이 각의 또 3분의 2만큼밖에 안 올라간다고요. 그럼 그때 이게 움직인 거리죠. 자, 이 움직인 거리라는 건 뭘 말해? 부채꼴의 호의 길이잖아. 이게 움직인 거리인데 그게 호의 길이잖아. 그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L은 R 세타라고 했죠. L은 R 세타. 그러면 반지름은 그대로 1이니까 호의 길이 L은 1 세타니까 그래도 세타하고 호의 길이네. 맞니? 움직인 거리의 합은 결국은 세타의 합이네. 자, 그럼 세타 쓴다. 잠깐만. 세타의 합은 첫 번째는 얼마니? 세타만큼 움직였죠. 두 번째는 3분의 2 세타. 세 번째는 3분의 2의 제곱 세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쉬워? 그럼 뭐야? 등비호수네 1 마이너스 공비 3분의 2분의 첫째 얼마네? 아니 뭐야? 뭐가 문제니? 그 3분의 5. 아이고 미안. 어? 3분의 1의 2배. 2분의 1 R 세타잖아. 난 L은 R 세타냐? 뭘? L은 R 세타. 3분의 2가 두 개네. 갔다가 돌아오니까 그렇지. 미안. 첫 번째만 또 역시 세타지 갔다 안 오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갔다가 돌아오니까 이게 몇개? 두 배씩이네. 그치? 3분의 2 세타가 두 배. 그 다음에 3분의 2의 제곱 세타가 두 배.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따로나겠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장이 얼마 되니? 3분의 4 세타가 되겠죠. 세타 더하기 3분의 1분의 3분의 4 세타는 4 세타. 얼마다? 똑같네. 저번에 드린 거랑 지난번 거랑 첫 번째 빼고는 나머지는 두 번은 왔다 갔다 하니까 두 배씩 해주셔야 돼요. 아이씨 계속 뒤만 느껴보게 되네. 얼마나 남았어? 7까지거든? 그러면 4, 5, 6, 7, 네, 안 4개. 남았네. 근데 자, 쉬는 시간? 아니 키까지 하고 4번까지 하고 예. 그다음 넓이를 가지고 한 번에 조지자. 오케이. 조져버려. 자, 선분의 기량 두 번째. 자, 소름 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XOY가 30도일 때 반직선 OX 위에 OP0가 2인점을 잡고 여기다 수선을 내려서 P1이 되는데 다시 여기 수선 내려서 P2 계속 왔다 갔다 수선을 내려서 내려가면서 P1, P2, P3 쭉쭉 나가면 되네. 이런 과정을 하나씩 반복할 때 자, P0, P1, P1, P2, P2, P3 이들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거지. 네. 점점점이니까 무한히 더했네. 급수네. 그치? 급수의 합을 구하는 거야. 그럼 구해봐야지. 일단 풀기 전에 뭐야 이거? 등비급수라는 거 알고 있겠지. 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반복하니까 분명히 이 길이들은 일정한 비율로 작아질 거라고. 등비급수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럼 뭐야? 첫 장과 공평한 첫 장도 있다. 자, 첫 장 보여보자. 30도잖아. 2대 1대니까 이게 뭐야? 1이네. 따라서 첫 장은 1이 되겠다. 자, 뭐만 찾으면 돼? 공평한 찾으면 되지? 네. 공비 찾는 어려운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 한번 구하면 되는 거죠. P1, P2 구해보면 되는 거야. 야, 이거 몇 도야? 30도지? 네. 이거 몇 도야? 60도지? 우리도 30도지? 2대 1대 루트 3이지? 그럼 여기 1이면 여기 2분의 1 이건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지? 2분의 루트 3이라고. 그럼 우리가 등비급수를 알고 있으면 아, 이게 생각이 들어갈 때 2분의 루트 3이 곱해진 거구나라고 알 수 있겠네. 맞지? 네. 등비라는 걸 알고 추측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합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장 때려주시면 끝나는 거겠죠. 예. 됐지?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쉽게 구해지는 문제라면 굳이 다른 문제로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
발전?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고요. 둘의 중점을 B1, C1이라 하자. 자, 그렇게 만들어지면 또 정삼각형 조금만 생기지. 네. A, B1 또 A, C1의 중점을 또 B2씩 또 계속 각 편의 중점을 찍으면서 계속 삼각형을 작게 만들고 있네. 이때 C, B1, C, B1, B1, C1, C1, B2 얘들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거네. 네. 맞죠? 네. 그럼 첫 장 구해보자. C, B1은 얼마니? 중점 내렸으면 수직으로 떨어지겠죠. 네.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밑변에 중점 내리면 수직이 되면서 되는 거니까. 그러면 60도, 30도잖아. 2대 1대 루트 3이네? 얼마야? 루트 3이야. 네. 두 번째는 뭐가 되니? 이거지? 요거는 요 길의 절반이라 배웠잖아.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면 밑변의 길의 절반 되니까 얼마 되니? 1 되겠죠. 아니면 되니까 다음 단어 구해봐. 이거 구해봐. 역시 또 이거 정삼각형이고요. 맞지? 60도니까 2대 1대 루트 3이잖아.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죠. 계속 못한다. 다르지? 전체 하나의 등비급수가 아니네. 써보니까 루트 3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루트 3. 하나 더 가볼까? 얘는 요 길의 절반이니까 얼마 또? 2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요 길이의 절반의 루트 3 되니까 4분의 루트 3. 다시 절반이니까 얼마? 4분의 1. 자,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끼리 등비급수고요. 이렇게 끼리 등비급수가 되겠죠. 자, 파란색은 공비가 얼마야? 2분의 1이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장 루트 3이 되는 거고, 더하기 연두색은 역시 공비가 2분의 1에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첫장은 1 되겠죠. 그치? 써보면 대략 보이잖아. 써보기 전까지는 짐작은 하겠지만 확실치는 없잖아. 확실치는 않으니까 일단 주어진 것들을 최대한 구해보시면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그 다음 유형 5번부터는 이제 넓이의 합과 관련된 부분들이야. 이쪽이 가장 실제 가능성이 높죠. 그치? 조금 끊었다가 다시 넓이 합을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